이 두 번째 문제는 또 뭐냐면은 이 보수 단체로 인사들 이렇게 보면 자기 희생하시는 분들이 조금 좀 모자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이 오종렬 같은 경우에 오종렬이 이제 그 극좌 인사입니다. 그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라는 단체를 이끄는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아버지 때부터 좌익운동을 해서 오종렬 본인도 좌익운동을 하고 있고 오종렬 아들이 2명인데 이 2명도 좌익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같은 경우에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딸이 엊그제 그 한미 FTA 반대 운동 참여했다가 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금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뭐 100만 밀란 일으키겠다고 하는 영화배우 문성문 씨, 이 문익환 목사 아들 아닙니까? 이 대를 이겨서 빨리 이 짓을 합니다. 이 좌익들은요. 근데 요 보수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보수 인사들 딱 제가 뵈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들 딸은 어디 뭐 유학 가서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답니다. 보수 운동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소와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러시는 말입니다. 아니 애국운동 하시려면 좀 자식들도 잘 키우셔서 영어도 잘할 텐데 그러면은 여기 보수운동도 좀 시키시고 그러셔야지 왜 안 시키시냐 그런 거예요. 설마. 이런 것들이 아주 만연해 있다 보니까 이 보수 단체에 왔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그 보수 단체 또는 인사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나가버리고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보면은 제가 이 기존의 보수 단체에 있던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친북 좌파도 싫지만 보수 인사들, 기존의 보수 인사들도 나는 싫다라고 이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술자리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그러면 사실 저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왜냐,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거거든요. 제가 보수 인사들을 욕하면, 단체를 욕하면.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도 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 이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젊은 미취업자들 같은 미취업자들, 취업이 안 된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취업이 안 돼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그 20, 30대 이 젊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땐 일자리가 아니라 과거 여러분들께서 고난의 행군을 하셨던 것처럼 고생 그리고 좀 참을성, 인내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이 20, 30대들 하는 그 꼴을 보면은 그다지 실력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꼭 대기업을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대기업도 지방에 있는 대기업은 또 안 갑니다. 서울에 있는 대기업만 가겠다 그겁니다. 이거 나가 죽어야죠. 이게 이제 일종의 저는 이게 정신병의 하나라고 이게 강박관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질환입니다, 질환 이게. 이 언론은 또 불안해동합니다. 이 젊은 애들이 취업이 안 돼서 난리인데 이거 빨리 취업시켜야 되지 않느냐. 무슨 취업이에요. 얘네들 고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그 취업이 안 되는 이런 문제 같은 거는 이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자기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내가 실력이 안 돼서 라고 생각하고서 해외 나가든가 아니면 공장 들어가든가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자기들의 내부의 이제 문제를 갖다가 자꾸 이 젊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노가 어디로 향하냐? 자연스럽게 국가와 정부로 향합니다. 이 젊은 사람한테는 어떤 정부도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해줄 수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바라는 삶을 정부가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당분간 어떤 정권이 나와도 이 젊은 사람들 기대에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또 이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 절망과 울분을 표출을 합니다. 이번에 서울시 보궐선거가 딱 그랬습니다. 익숙한 정당들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해서 기대를 걸 수 없기 때문에 어서 듣도 보지도 못한 박원순 같은 사람을 갖다가 찍어버립니다. 안철수? 뭐하는 사람인지 저 최근에 알았어요.
아주 안철수 박원순 씨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일에 박원순 씨가 민주당 후보로 나왔으면 이 사람 찍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을 비롯한 기존 정당들에 대한 이 반감이 엄청 셉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냐면은 박원순 씨 군대 병역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박원순 씨의 병역 문제를 문제 삼는다면 한나라당 의원들의 절반은 나가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젊은이들 갖다 이 절망적 상황에서 구원해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요 미지의 인물, 어서 듣도 보지도 못한 박원순, 안철수 이런 사람들 갖다가 이제 지지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검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머릿속에서는요. 답답한 현 체제를 뒤집어 엎어주면 아니 그걸로 족한 겁니다. 이게. 화풀이를 아예 이렇게 나쁜 식으로 해버립니다. 지금 보면 이 젊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비현실적 태도는 정권의 이제 안정성을 줄이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좌파로 갈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만듭니다. 아울러서 무조건 시민들의 환심을 얻어야 하는 그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민중주의, 즉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 문제가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 복지 문제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을 갖다가 아작을 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지 문제를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게 아주 마약 같습니다. 마약 같아서 사람들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됩니다. 더 많이 달라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되고 나서 한 게 뭡니까? 시장 되고 나서 한 게 바로 서울시립대를 갖다가 반값도 놓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포퓰리즘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가 사랑을 치르면 이 병이 들어서 동맥경화증이 돼버립니다. 정부 정당이 합리적으로 정책을 펴기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 같은 추세가 원래 이 사회가 어느 정도 고도화되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미국의 경제학자인 맨코 올슨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동맥경화증이 해결되려면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근본적 개혁 또는 변혁이 일어나야만 치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는 뭐냐면 일부러 전쟁이나 혁명을 일으킬 수 없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이게 딜레마입니다. 한국 사회의 썩은 뿌리 뽑아낸 아주 근본적인 개혁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셨던 5.16 군사혁명입니다. 근데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지도 이미 반세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자체도 사람으로 치면 이 동맥경화증이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개혁의 주도권을 갖다가 문제는 이 민노당을 비롯한 종북 세력이 쥐고 있다는 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젊은 애국 세력을 양성해서 이 현상을 바꿔야 됩니다. 미국의 이제 미래학자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후계자 없이는 미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보수 세력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요하고 김정일 독재 정권으로부터 북한 동포 해방하고 그리고 자유통일 누력하기 위해서는 그 젊은 사람들을 그리고 애국 세력들을 양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